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이디어 메이커 슬라이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최종적으로 슬라이싱 파일을 내보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노 화면을 보겠습니다. 라이노 화면에 지금 3개 정도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내보내서 슬라이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에서 완성된 이 객체들은 기본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이 속성 객체 패널을 봤을 때 유형에서 닫힌 솔리드 서피스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열려 있다고 해서 꼭 출력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닫힌 솔리드 폴리 서피스인 상태로 완벽하게 모델링에 구멍이 없이 내보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객체들을 선택해 봤을 때 닫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아마 Closed Solid Poly Surface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3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내보내기보다는 사실 각각의 오브젝트로 부품별로 따로 내보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만약에 3개를 한꺼번에 내보냈을 때는 이 3개의 오브젝트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오브젝트로 취급이 되어서 세 번째 이 객체가 바닥에서 좀 떠 있다던가 Z축 정렬이 제로점이 맞지 않는 경우에 허공에서부터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수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렇게 각자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파일을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낼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이 저장 버튼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익스포트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파일 형식은 STL, 스테레오 리소그라피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선 저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연습했던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1이라고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허용 오차, 확인, 바이너리, 확인, 2번 확인을 하시면 성공적으로 STL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번째 파일도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파일은 테스트 2번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보기를 통해서 메쉬가 얼마큼 잘게 정교하게 잘 내보내지는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메쉬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정교하게 내보낼 수는 있지만 특히 이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 원형을 직선으로 잘게 쪼개기 때문에 더 원형에 가깝게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제어를 통해서 더 상세한 메쉬를 만들어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기본 값을 그대로 이렇게 내보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값들로 미리 설정된 단순 제어로 확인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와 아스키가 있는데 바이너리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내보내지 않고 이 넙스 모델을 폴리곤으로 방금 변환을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했잖아요. 이 친구를 바로 메쉬로 바꿔서 메쉬 상태로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에 메쉬라고 치시면 이 친구를 메쉬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메쉬 값들이 보다 많은 다각형 쪽으로 슬라이더를 옮겨주시면 미리 보기를 했을 때 더 많은 다각형으로 이 객체를 폴리곤화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이렇게 밀도 있는 친구가 나와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기는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더 잘게 쪼개서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세부 제어로 가셔서 매끄럽고 더 느리게 라는 옵션을 주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도 더 마음에 안 든다, 더 잘게 쪼개서 정확하게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최대 가장자리 길이라는 걸로 수정을 조금 하실 수 있습니다. 0은
0이라는 수치는 자동으로 설정을 해준다는 거고요. 저는 아마 0.1mm 단위로 해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이 하나의 메쉬가 이 가장자리 길이가 몇 밀리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밀도 있게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하게 보다 많은 다각형 이 정도로 해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로 바꾸면 이 하나의 객체에 중복되어 있죠. 메쉬를 따로 뽑으실 수가 있고요. 이 메쉬를 바로 익스포트 해가지고 테스트 3이라고 저장을 하셨을 때는 아까처럼 메쉬로 바꾸는 과정이 따로 나타나지 않고 바로 바이너리 코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3개의 객체를 내보냈습니다. STL 파일로 저장된 것을 아이디어 메이커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린터 타입은 듀얼로 되어 있는데 저는 XL, 프로 XL 싱글을 쓸 거기 때문에 싱글 프린터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모델을 불러오겠습니다. 처음에 여시면 이 빈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모델 불러오기 버튼 눌러서 테스트 1 열기 하나가 불러와졌고요. 한 번 더 눌러서 테스트 2 한 번 더 눌러서 테스트 3 총 3개의 오브젝트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에서 이렇게 XY축이 나타난 요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이 왼쪽 하단에 있으면 여기가 제로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전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메이커의 기능은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복잡하게는 다양한 상세 설정 값들을 바꿀 수 있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 장비를 쓸 때는 상세 설정 값을 바꾸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각각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동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이 화살표가 나오는데 화살표를 움직이셔서 이 오브젝트들을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겹치지 않도록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혹시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오브젝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클릭을 해서 플랫폼으로 라는 명령을 눌러주시면 플랫폼 바닥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이동했을 때는 말 그대로 0,0 센터로 오게 됩니다. 모든 모델 정렬 누르시면 이 친구가 알아서 최소한의 영역을 쓰면서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쓰지는 않습니다. 회전은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회전하는 기능입니다. 이 동그라미 이 회전 링을 이용해서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여기서 보시고 이 동그라미 회전축 방향대로 움직이실 수도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주로 90도 각도, 45도 각도 기준으로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Z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Y축 기준으로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라이노에서 위치와 방향을 잘 선정하셔서 가지고 오실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쓰실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스케일. 저희는 산업 디자인 학과이기 때문에 이 스케일을 여기서 임의로 변형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텐데요. 캐릭터라든지 스케일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밀리미터 단위로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 스케일을 조금씩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균일한 스케일링 옵션을 켜주시면 등비례로 늘어나게 됩니다. 120%로 키워보겠습니다. 커지기도 하고 다시 100%로 줄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프리컷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브젝트의 경우에 저희는 실제로 거의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링을 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프리컷이라는 기능을 쓸 일이 잘 없을 수 있는데요. 아래 단면이 굉장히 우글우글하거나 삐죽빼죽하거나 비스듬할 때 일정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한번 선택을 하시고 Z축으로 좀 내리셔서 이 마지막 일정 부분을 자르기 시작이라고 하면 이 오브젝트가 두 개로 나뉘면서 하나를 지우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면 하늘이 떠 있겠죠. 그래서 플랫폼으로 다시 옮겨주면 되긴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으로 오브젝트 색깔이 바뀌면서 어떤 오류가 있다고 나옵니다. 이럴 때는 오류 수정 기능을 간이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상단 패널에 복구 탭이 있습니다. 복구 탭에 가셔서 자동 복구를 실행해 주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면 아이디어 메이커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수정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서포트,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늘에 떠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대로 슬라이싱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를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허공에서부터 오브젝트가 시작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서포트 기능을 활성화 시키셔가지고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동 서포트 만들기라는 기능을 실행해 주시면 이 브릿지라고 하는 하늘에 떠 있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 서포트를 자동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동 서포트 기능을 이용해서 제거를 누르시고 해당 서포트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도 제가 클릭을 해서 클릭이 좀 잘 안 되는데요. 네, 클릭을 해서 자동 서포트 만들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가 오버행 각도가 이게 45도거든요. 이 각도를 제가 45도로 만들었는데 이 정도 기울기 같은 경우에 서포터 없이도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행 각도를 변환을 해주시면 이 오버행 각도에 따라서 서포터를 만들거나 만들지 않거나 조건들을 변형해 줄 수 있습니다. 원래는 60도이기 때문에 60도로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포터까지 만들어서 다 문제없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모디파이어나 텍스처나 불린이나 이런 기능들은 저희는 라이노나 기본적인 프로그램 3D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복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선택하시고 복사를 누르시면 복사 개수를 여러 개를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생성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구 아이콘이 여기 있었네요. 저는 여기서 실행을 했지만 여기서 실행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스킵을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모델을 가지고 슬라이싱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싱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슬라이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슬라이싱 시작 버튼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면 낮은 품질, 사실 낮다고는 해도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는데 큰 문제가 있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낮은 품질이나 보통 품질도 충분히 좋은 품질을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낮은 품질로 슬라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버튼을 누르면 수동 서포트가 추가되었지만 저희가 서포터를 추가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니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얘를 눌러주셔야지 문제가 없게 서포트까지 슬라이싱이 됩니다. 기다려보시면 총
예상 시간이 5시간 26분이고요. 총 사용량은 76.7g입니다. 이건 필라멘트의 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희 한 롤 필라멘트가 1kg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을 어림잡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상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필라멘트 가격을 입력을 해 놓으시면 계산을 해주지만 저희는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프린터 결과에 따른 미리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렇게 쌓아가는 모습을, 필라멘트가 쌓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친구가 라프트라고 해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인덱스가 있는데요. 라프트라고 해서 이 출력물과 베드 사이가 잘 안착되어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친구가 초록색인가요? 서포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레이어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프트 이후에 최초로 한 레이어가 딱 올라갔을 때 모든 오브젝트에서 이 바닥면이 잘 충실하게 하늘에 떠서 시작하는 일 없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큰 문제 없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로컬 디스크 내보내기 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본인의 USB에 G코드 파일을 저장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닫기를 하시더라도 다시 미리 보기를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하신 다음에 이미 슬라이스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로컬 디스크 내보내기를 통해서 바로 내보내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싱은 여기서 시작하실 수도 있고 옆에 있는 탭에서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서 템플릿을 선택을 하셔서 낮은 품질, 이번엔 보통 품질로 해볼게요. 보통 품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옵션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슬라이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경고창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가지고 슬라이싱을 완료하였습니다. 혹시 미리 보기를 하셔도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셔서 슬라이싱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수동으로 꼭 이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옆에 있는 플레이 탭에서 서포트에서 전체를 다 터치 플랫폼 only라던가 전체라든가 이런 옵션들을 선택하시면 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세부적인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USB 드라이브나 SD 카드를 들고 프린터실로 가셔가지고 출력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싱 파일의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